안녕하세요. 다리미 패밀리 35회 리뷰입니다. 경찰서장은 세탁 소집 가족들 모두를 100억을 훔친 도둑으로 긴급 체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무림은 가족들의 범죄를 알게 됐지만 범죄를 은닉하고 수사 방해하고 증거도 숨기고 가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모는 무림이 너 이 새끼 네가 경찰이면 수지를 생각해야지. 수지도 네 가족이잖아. 수지 생각은 안 해. 무림은 수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장은 수지가 다 알고 있고 숨긴 사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봉이는 잘못했다고 딸 눈수술비 8억만 꺼내왔어야 하는데 돈을 보고는 욕심이 나서 다 꺼내왔다고 잘못했습니다. 사돈은 무슨 사돈? 봉이는 당황하면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봉이는 죄가 없는데 본인들이 봉이까지 공범으로 만들었다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청렴동에서는 세탁소를 향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남기둥은 자기도 강주와 의악산에서 100억을 함께 묻은 공범이라고 자수를 합니다. 백지연은 경찰서에 찾아와서 강주가 여전히 세탁 소집을 위해 경찰서에까지 잡혀와 있는 것을 보고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처벌해달라고, 내 돈 훔쳐간 사람들 모두 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합니다. 경찰서장은 합의해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합의를 해줍니까? 난 절대 합의 못합니다. 백지연은 강주가 하나뿐인 아들인데 다리미 한테 빠져서 세탁 소집 아들처럼 살고 있는 것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세탁소 식구들은 모두 재판에 회부되고 무림은 직무유기로 인한 자격정지 1년을 받아 경찰에서 잘리게 됩니다. 다리미와 차리미는 작물 보관죄 작물 취득죄에 해당하지만 딸의 눈 수술비를 위해 돈을 훔친 어른들의 죄를 알지만 신고할 수 없었음과 또한 쓴 돈을 채워넣으려고 노력해서 원상회복을 한 점을 감안해서 무죄를 받습니다. 이미연 무죄, 남기둥 무죄, 이만득 안길래는 양길순이 사망 확인하고 30억을 훔쳤고 며느리 고봉이까지 가담해서 특수절도죄에 해당하고 2번씩이나 상습적으로 훔쳤으므로 가중처벌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이 마땅하나 판사는 질문합니다. 이만득 씨 안길래 씨 돈 파오고 한 번이라도 본인들을 위해서 쓰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그저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해서 두 분이서 죄를 다 뒤집어 쓰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자신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은 도둑들입니다. 눈수술 위에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뉘우치고 있고 전과도 없고 원금이 회복되었고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해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징역 1년형을 받습니다. 고봉희 씨,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 가중처벌 마땅하나 돈이 없어 딸의 눈수술 못할 상황이 다시 온다면 절대 안 파올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꼭 파올 것 같은 표정이네요.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벌은 다 받겠습니다. 고합니다. 자식의 눈수술비를 위해 안 파올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고 고봉의 징역 1년, 피고 안길래 징역 1년. 서강주 긴급 체포된 고봉이를 위해 돈을 묻어 수사교란을 주었으나 100억의 원주인의 아들로서 양가 모두를 위해 100억을 다시 산에 갖다 묻고 원금 회복을 위해 애쓴 점을 고려하여 무죄. 모두 다리미의 눈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돈을 훔친 점,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쓴 점, 그리고 원금 회복을 위해 애쓴 점 등이 감안되어 형량이 감해지기는 했으나 모두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고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아닌 형을 선고를 받고 실제로 감옥을 가게 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림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모두 감옥에 가셨는데 그 아픔을 딛고 인테리어 회사에 취업해서 상담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강주는 다리미를 찾아가서 손님으로 다시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다림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너를 다시 보냐고 절대로 보지 말자고 합니다. 만득 할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간방 식구들이 신입이 들어온다니까. 구박 좀 하려고 기대했다가 90대 할아버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어이없어 하는 장면이 웃기기보다는 어떻게 초범인데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보낼 수가 있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길레는 만득이 걱정됩니다. 울지 말고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만득은 누나를 찾으면서 혼자 울고 있고 봉이는 신입이라고 선배들한테 고문을 당하고 교도관들한테 엎혀서 나오고 그 모습을 보고 안길레는 쓰러집니다. 둘이서 의무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정신을 차리고 서로 괜찮은지 물어보는데 길레는 봉이가 보고 싶어서 쓰러진 척 한 거라고 하면서 동료들이 말은 좀 험하게 해도 경로우대는 해주더라. 봉이는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마음은 편하다고 합니다. 벌 받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봉이와 길레 둘이는 함께라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 시집 잘 못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저 가족들이 앞으로 1년이나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 안타깝네요. 감옥에서도 세탁일을 열심히 해서 모범수로 인정돼요. 아마도 특사로 풀려나거나 지승돈이 보석금 내고 가석방되어 풀려날 것 같습니다. 강주는 엄마에게 경찰서에서 100억 나올 때 보디가드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는 엄마 돈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네가 젤로 위험해. 무림은 세탁소에 와서 폐업 딱지를 떼고 이삿짐을 도로 넣고 세탁소를 오픈할 준비를 합니다. 그 모습을 수지가 와서 지켜보지만 어머니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무림에게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강주는 엄마에게 다리미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면서 아무리 다리미가 안 봐줘도 끝까지 매달리겠다고 합니다. 어른들 1년형 받았으니까 나도 1년형으로 매달릴 거야. 돈가방 엄마한테 안 주고 도로 갖고 나가서 엄마 등에 칼 꽂은 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100억 나오면 든든하게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백지연은 100억 찾아서 나올 때 경찰에서 모든 사람들이 눈총 쏠 때 강주가 든든하게 다 막아주겠다고 하니까 흔들립니다. 경찰서장은 사건이 종결되어 증거금 100억을 돌려주겠다고 찾아가라고 통보합니다. 박성우는 길순이가 죽어가면서 우리 주려고 했던 돈 찾겠다고 다짐하면서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박성우는 백지연의 휴대폰을 도청하여 내일 돈 찾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백지연은 경찰서에서 100억 맞는지 세어봐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은 또 그걸 다 세어서 확인까지 해줍니다. 강주와 백지연은 100억이 든 가방을 강주의 차에 싣고 박성훈과 캐피탈 직원들은 뒤따라 갑니다. 갑자기 박성훈 차량이 강주의 차를 들이받고 강주의 차를 막아서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자 강주는 내릴 테니 엄마한테 바로 은행으로 가라고 합니다. 강주가 박성훈 일당과 몸싸움하는 동안 백지연은 차를 출발하고 강주는 캐피탈 3명과 싸우다가 박성훈이 방망이로 강주의 머리를 가격하고 강주에게서 차키를 뺏으려고 끊임없이 폭행을 하지만 강주가 이번에는 엄마 돈 100억 끝까지 지키려고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경찰과 사람들이 몰려오고 강주는 손에서 차키를 놓칩니다. 36회 예고를 보면 강주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지연은 강주가 잘못되면 100억이 무슨 소용이냐고 다 필요 없다고 울부짖습니다. 백지연은 다림을 찾아가 강주가 사고를 당했고 의식이 없다고 제발 와서 강주를 봐달라고 합니다. 다림은 강주를 찾아가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헤어지자고 한 거 미안하다고 합니다. 36회에서는 만득, 길레, 봉이도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강주와 다림은 백지연의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림이 결혼식에서 부케는 차림이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과 남기둥은 신이와 보미와 함께 식당 운영하면서 후배이자 어머니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잘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지승동과 백지연은 강주와 태웅을 둘 다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전처럼 다시 한 가족으로 모여서 아웅다웅 살게 되겠네요. 무림과 수지는 100억 훔치려고 사고 낸 진짜 도둑. 김성훈과 러브캐피탈 일당을 체포하고 무림은 경찰 복귀하고 수지의 임신 소식으로 양가가 기쁨으로 화해하고 가정은 회복되겠네요. 다리미 패밀리 그동안 재미있게 잘 봤는데 벌써 종영이라니 아쉽네요. 요즘 보기 드문 가족 드라마를 봤는데요. 고봉이는 결혼하자마자 사법고시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는데 결국 시험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 장례식 날 다리미에게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니 다리미는 엄마도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할 때 남편에게 여보 수고했어 라고 할 때 그 인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봉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섬기는 모습, 그리고 세탁소 운영에서도 손님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전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딸의 눈 수술을 해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8억을 구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욕먹으면서 돈 구하려고 애쓰다가 우연히 주인 없는 돈이 산에 있는데 파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다리미 패밀리 리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